자, 저희가 이제 파일 중복 배제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쓰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배제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1번은 이제 원본 파일 뒤에다가 중복이 되면 1, 2, 3, 4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 확장명 사이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분리했다가 다시 조립했다, 분리했다, 조립했다를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저장 위치도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교재 511페이지 보면 그 UUID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중복되지 않는 뭐 시리얼 넘버처럼 이렇게 쭉 붙여놓는 이런 코드를 생성을 해서요. 파일명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 복잡한 코드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중복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코드로 이렇게 되는데 단 파일명 자체가 길어져요. 아시겠죠? 길어져서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처리해야 될 거는 이제 폴더를 자꾸 만들어요. 그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서요. 어차피 위치도 전부 다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걸로 위치 플러스 파일명 이렇게 저장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그 윈도우즈나 리눅스에서도 폴더 하나, 디렉토리 하나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의 개수가 무제한은 아니에요. 뭔가 정해져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파일명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별로 얘를 이제 그 폴더를 만들어 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이제 배제하고 그냥 이제 중복 배제만 하는 프로그램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짜보서 사용하실 건데요. 자, 이제 여기에 중에서 글쓰기 할 때에 저희가 글쓰기 처리를 할 때에 멀티파트 파일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쓰셨는데 이제 중복 배제를 하기 전에 그 위치 파일 저장 위치를 업로드 밑에 이미지 폴더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그 슬래시로 썼으니까 URL이거든요. 근데 파일 시스템은 내 컴퓨터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저장되는 위치를 절대 위치를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뭐 C 드라이브 밑에 좀 D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요. 아시죠? 찾아서 쓰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패스 찍어봐야 슬래시 업로드 슬래시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 정보만 가지고는 이제 파일 저장할 때 쓰지 못해요. 그래서 뭐 D 드라이브 밑에 어디에 있다? 뭐 지금은 저희가 워크시트를 D 드라이브 돌리기 때문에 D 드라이브 밑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직접 접근이 돼야 돼요. 브라우저에서 직접 접근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웹이 운영이 되고 있는 폴더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웹 app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밑이 어딘지를 알아내야 돼요. 웹 app로. 그리고 지금 열려 있는 데는 리소시스만 열려 있어요.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얘를 조금 바꿔서 리소시스 말고 다른 것도 이제 업로드 이런 것도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저희가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슬래시 업로드 슬래시 이미지니까 업로드로 바라는 폴더도 지금 이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는 거부터 할게요. 여는 거. 서블리 컨텐츠.xml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쪽에 리소시스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열려져 있는 거죠. 리소시스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를 복사를 한 개 더 하는 거예요. 더 하시고 매핑을 업로드 슬래시 별표라고 들어오면 여기다가 업로드 슬래시 별표라고 들어오면 업로드 쪽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로드 쪽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 개 더 등록을 시켜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제가 슬래시 업로드 슬래시 이미지 파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리소시스만 열려 있다가 요겁니다. 요 태그를 보고 리소시스만 열려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컨트롤러에 있는 URL 말고요. 그냥 이제 리소스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미지라든지 HTML이라든지 CSS 뭐 이런 것들이 아시죠? 예,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제가 그 자바스크립트도 한 개 열고 싶은데요. 그럼 얘 복사해서 JS 하시면 되고, CSS도 한 개 열고 싶은데요. 그러면 CSS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열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으세요. 스프링 하시는 분들은 그냥 리소시스 안에다가 요거 그냥 있으니까 요걸 그냥 쓰는 경향들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리소시스 앞에다 붙여서 리소시스에 뭐 JS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는 걸로 사용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업로드 해서 한 개 등록시켜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시켰고요.
그 나중에 서버 리스타트는 한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컨트롤러 갑니다. 컨트롤러에서 리얼 패스 저장하려는 절대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는 절대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요. 몰라서 여기 이제 콤마 치시고요. 리퀘스트 한 개 받는 걸로 하시죠.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서블릿 리퀘스트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를 받자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한 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거는 패스인데요. 리얼 패스를 잡아야 돼요. 리얼 패스를 잡으려면 리퀘스트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get 뭐를 꺼내오자 get context 서블릿 컨텍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시면 되고요. 얘를 왜 잡았냐면 원래는 이제 리퀘스트에 보면 리퀘스트 점 이제 get 리얼 패스가 실제적으로는 있어요. 리얼 패스 이렇게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써놓으면요, 얘가 지금 이렇게 취소선이 생겨요. 취소선이 생긴 건 이유는 이제 얘를 마우스 갖다 대가지고 이제 보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디클레이션이 됐다. 아, 얘가 사양 코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버전에 가면은 얘도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높은 버전에 있더라도 디클레이션이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놓고 이걸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렇게 꺼내요. 그 컨텍스트 안에도 리얼 패스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꺼내시고요. 꺼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치면 여기에 이제 get 리얼 패스, 리얼 패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리얼 패스를 쓰시면요, 여기 이제 그 트로우선이 없어지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트로우선이 없는 걸로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에 대한 이제 이렇게 지금 요거 패스에 대한 리얼 패스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그 DB에 저장한 거는 이 패스를 저장하고요. 그 실질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거는 리얼 패스를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가 리얼 패스에 해당이 됩니다. 패스 이꼬로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제 리얼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찍어 보시면요. 저희가 로고를 한번 찍어 볼게요. 로고.점 인포메이션 이렇게 해서 로고.점 인포 왜 안 나오냐? 로고.점 인포로 로고점이 지금 안 나오는 거로 로그4j2 안 써져 있네요. 그 이미지 컨트롤러에 로그4j2가 안 써 있어요. 어쩐지 안 나오더라. 그 로고를 쓸래 골뱅이 쓰시기 다음에 로그4j2 이렇게 해서 롬버베에 있는 로그4j2를 쓰자. 뭐 이렇게 사용 로그4j2는 아니고 로그4j를 쓰자. 로그4j 저장 됐죠? 로그4j를 쓰자라고 지정을 하면 이제 아랫부분에 로그가 이제 사라지게 돼요. 로그에서 인포 쓰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 패스를 찍어보는 거예요. 리얼 패스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실제로 리얼 패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으세요. 되셨나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서블릿.xml을 이제 고쳤기 때문에 이제 서버도 리스타트 한번 하겠습니다. 서버 리스타트 XML을 서블릿-컨텍스트.xml을 저희가 그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를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요. 됐으면 파일 업로드에서의 이제 그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게시판 보드가 아니라 이미지 쪽이죠. 보드가 아니라 이미지 게시판에서 사이트 메시 나중에 적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미지에 뭐 리스트.2에서 글쓰기를 하는 거죠. 글쓰기를 하셔서 이제 제목 한 개 쓰시고요. 테스팅. 제목에 쓰시고 뭐라고 씁니다. 쓰시고 파일을 한 개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 파일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미지 파일 등록할 거예요. 등록 누르시면 작성하신 글이 등록됐습니다 하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죠. 폼.xml을 썼는데 이쪽에 이제 저희가 그 파일이 저장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로고를 찍으라 하는데 D 드라이브에 여기 그 컨트롤러 밑에 여기 D 드라이브의 워크스페이스 밑에 아주 길게 되어 있어요. 스프링 밑에 점 메타에 들어가죠. 그 플러그에 ESWA 서버.core에 템프3에 들어가 있고요. W3의 밑에 웹장 밑에 업로드 여기 WTP 뭐 웹 apps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서 웹장 밑에 업로드 밑에 뭐 이렇게 해서 업로드 밑에 이미지 폴더가 지금 실제 있는 위치예요. 여기 운영되고 있는 위치.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팅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위치가 이 위치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그 접근을 해서 얘를 볼 수 있다 이거죠. 되셨나요? 이제 그래서 리얼 패스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리얼 패스를 한 개 잡았어요. 리얼 패스를 잡아서 실제적으로 파일이 이쪽에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중복되지 않으면 이제 그 카피해서 집어넣자 이런 거를 이제 쓰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그 리얼 패스 잡았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업로드 해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한 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보통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미지를 쓰실 때는 지적재산권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여 상업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실습용으로는 상관이 없으신데요. 일단은 뭐 누가 내 컴퓨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해킹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이미지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로 들어오면 해킹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큽니다. 아시겠죠? 지적재산권 이렇게 한 개 걸려다가 이제 죄로 이제 말로 받죠. 그러니까 일단은 몇 개 클릭해서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에 해당되는 것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큰 이미지가 나오는데 오른쪽 이미지는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클릭을 하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하시고요. 이미지 몇 개 들어가 있긴 하네요. 저는 이제 일단은 뭐 다운 밑에다가 해드리겠습니다. 다운 밑에 여기다 이미지 폴더 만들고 이미지 폴더를 한 개 만들고 여기는 이제 그 웹사이트가 운영되는 폴더가 아닙니다. 강아지 1번이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1번, 1번 강아지 1.jpg 이렇게 한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를 몇 개 할게요. 몇 개 해서 강아지 2번, 강아지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2번 jpg 귀여운 강아지를 몇 개 이렇게 하고요. 강아지만 하면 좀 너무 식상하니까 고양이도 이렇게 좀 하고 특별한 뭐 강아지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 귀엽게 생긴 거는 한번 전부 다 해보세요. 고양이 찾아서 몇 개 넣으세요. 고양이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고양이는 좀 그래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고양이 같은데 뭐 이런 고양이 말고 컵에 담긴 고양이도 좀 그래요. 동물학대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고양이 1 그래서 귀여운 고양이를 몇 개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좀 저장을 한 다음에 고양이 2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예. 그 손흥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초상권에 해당돼요. 손흥민이 사실은 초상권 침해를 걸지는 않을 거예요. 걔 연봉이 얼만데, 그죠? 예? 그 초상권 침해 그 법적 대응하는 하고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것도 홍보해주면 좋아라 하겠죠. 장인애들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했으니까 강아지 뭐 햄스터 관련해서 햄스터 이렇게 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햄스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희는 햄스터 뭐 1 이렇게 해서 한 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터 2 예,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미지를 몇 개 다운로드 좀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업로드 할 때 이쪽에다가 제가 업로드해서 이제 쓰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는데요. 중복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이고요.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컴점 앱장 밑에 util이라고 한 개 만들고요. 여기 컴점 앱장에서 new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 클래스 만드시면 되고요.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얘를 파일에 대한 util 밑에 파일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점 앱장에 뭐 util 뭐 이렇게 한 개 패키지를 util로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파일 util로 이렇게 한 개 만들게요.
파일 util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전에 만들 때는 패키지를 파일로 만들었네요. util 말고. 일단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러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되셨나요? 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전부 다 맨 땅에 헤딩하기는 좀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그 소스를 봐가면서 좀 이제 저희가 그 수정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카페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검색을 하실 때 뭐라고 검색하냐면 파일 util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파일 util. 그거 말고 이제 파일 중복 배제 등등등 하면 소스가 좀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일 util로 검색을 해 주시고요. 그 중에 이 페이지. 지금 이게 과제인데 어, 예. 그 1페이지도 괜찮고요. 입력 파일을 저장하는 뭐 프로그램 작성 이렇게 해서 1페이지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세이브 파일에 뭐 세이브 파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파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중복을 배제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삭제하는 메소드도 이렇게 나오고요. 파일이면 파일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돼 있어서 그 삭제도 이제 그 삭제 관련된 것도 이제 써야 되니까 어차피 됐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있는 거 그냥 쓰시죠. 두 번째 페이지 있는 것도 동일한 것 같은데 두 번째 페이지도 보시면 여기 맨 끝에 이제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일련 번호를 팔명에 붙여주는 처리 프로그램 돼 있으시고 얘는 삭제할 내용이 없네요. 중복만 배제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삭제까지 있는 거 쓰시죠. 1페이지에 나와 있는 1페이지 글번호 웹장 그래 있으니까 7023번 글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패키지 말고요. 임포트부터 복사하겠습니다. 임포트부터 파일 util은 똑같죠. 클래스가. 그래서 임포트부터 쫙 복사해서 어디까지 복사하냐면요. 여기 이제 파일 삭제 메소드 돼 있는 이제 대시가 막 돼 있는 거 바로 위에 여기까지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SS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고 퍼블릭해서 클래스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지우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정렬을 자기가 알아서 딱 해주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딱 해주니까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서 하시고요.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그 보시면서 쓸 수 있으시고요. 여기 보면 있으세요? 여기 뭐 있어요? 파일이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컨버트 파일명으로 만들어서 파일이 이제 exist라는 메소드를 만들면 있다 없다를 알려줘요. 얘가 이제 리턴 타입이 true면 있고 false면 없다. 아시겠죠? 컨버트 파일 메소드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파일 객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 존재하는지 알아주는 건데 리얼 패스 플러스 그 실질적인 위치 플러스 파일명이 들어있는 그게 이제 파일 네임이에요. 되셨나요? 파일 이름만 이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이렇게 되는데 파일 네임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패스 실제적인 패스 리얼 패스가 있고요. 리얼 패스가 있고 플러스 파일 네임이에요. 실제적인 이제 파일 네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포함한 거를 파일 네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셨죠? 됐죠? 이렇게 주면은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고요. 확인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파일 객체로 변환해 주는 메소드예요. 파일 객체로 변환을 해서 여기 있죠. 여기 문자열을 주면 문자열을 가지고 이제 컨버트 파일로 가죠. 그래서 파일 객체로 변환을 해서 이제 exist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알아보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파일을 생성하도록 만들어 있어요.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파일을 생성한다는데 make 파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뭐 컨버트 해가지고 new create 파일 해가지고 쓰는데 뭐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컨버트 파일에서 파일이 있으면은 뭐 만들어서 뭐를 해야 된다 뭐 쓰는데 이게 저장하도록 돼 있나 봐요. 저희는 파일명만 필요한데 얘는 보니까 이게 파일 자체를 그 서블릿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짰네요. 서블릿에 맞춰서. 그래서 그 사실은 존재하지만 파일을 생성한다 이건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지금 우리 거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그 서블릿에서 서블릿 프로그램 짤 때는 필요해요. 얘네들 이제 바이트 단위로 넘겨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바이트 단위로 넘겨서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얘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서 쓰시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지웠습니다. 그럼 이제 빨간 줄이 몇 개 나겠죠? 안 나네요. 어, 만듭니다. 안 나네요. 그래서 안 나는데 어쨌든 중복된 파일명인 경우에는 CNT를 붙인다. CNT가 이제 1, 2, 3, 4이거든요. 붙여서 처리하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두플리케이트 프로세서 이제 쌍둥이죠. 쌍둥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붙여서 쓰는 것을 만들었고요. 파일 네임을 여기다가 그 get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주면 되겠죠. 파일 네임을 여기다 넣어주면 리얼 패스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파일 네임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 뭐 이렇게 출력해서 쓴 다음에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파일 네임이 존재해요 안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돌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파일 지우는 거 삭제하는 것도 있고 체크 디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이 파일 네임을 만든 것을 이제 체크하러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러 가는데 파일 네임을 직접 이제 써가지고 is there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패스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플러스 다시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파일 네임이라는 것은 이제 리얼 패스가 있어야 되고요. 리얼 패스 플러스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이에요. 실제적인 파일 네임까지 전부 다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프로세서라고 이제 쓰시면 이제 리턴 스트링이 나오는데 이 스트링 리턴 되는 게 그 중복되지 않는 파일명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되셨죠? 됐나요? 이렇게 쓰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change 파일 네임 여기 파일 네임을 썼고요. change 파일 네임 줬는데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점 이렇게 썼으니까 점 뒤에 있는 게 확장자예요. 그래서 점 앞이 이제 파일 네임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패스 플러스 맨 마지막 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리얼 패스가 맨 앞에 달려 있고요. 리얼 패스가 맨 앞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파일 네임이 달려 있죠. 파일 네임 그 다음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예요. ext 뭐 이게 확장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점을 기준해서 요걸 잘라내요. 이렇게 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잘라내서 요 앞에 있는 거와 요 뒤에 있는 걸로 구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요 앞에 있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 2, 3, 4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서브 빌더 뭐 인서트 이게 맞네요. 그 스트링 빌더라는 게 있는데 얘는 조립해 가지고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라 가지고 써도 되는데 잘라서 안 쓰고 그 스트링 말고 스트링 빌더라는 걸 썼어요. 스트링 빌더는 끼워 넣기 이런 게 가능해요. 스트링은 이렇게 쫙 썼는데 이거 잘라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끼워 넣기를 하려 그러면 자른 거 여기 서브 스트링 만들고 서브 스트링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인 다음에 다시 요거 붙이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스트링 빌더는 스트링을 조금 더 그 이렇게 업버전 시키는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서트라는 게 가능하세요. 인서트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해라. 이해되시겠죠? 끼워 넣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점을 잡은데 여기 점 있어요. 점 잡은데 여기다 끼워 넣기를 해라. 그런데 이제 점 잡은데 여기다 끼워 넣기를 해서 계속 할 건데요. 원래 이제 파일 네임이 원본 파일 네임이에요. 원본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아내는데 change 변화되는 파일 네임은 여기 서브 네임 원래 파일 원본 파일이죠. 원본 파일에서 이제 그 CNT를 계속 붙여요. CNT를 붙이는데 인서트를 해요. 추가시킵니다. 인서트 포인트에서 추가시켜요. 인서트 포인트는 여기 마지막 점이 있는데요. 마지막 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서트를 한 거죠. 숫자를 인서트해서 얘가 이 is there 뭐 이렇게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리턴을 합니다. change 파일 네임을 리턴해서 일단 중복이 되지 않은 파일명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너 이걸 리턴해. 이거 리턴하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는 파일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리턴되는 스트링은 이거죠. 리턴되는 이제 스트링 문자열은 스트링은 중복이 되지 않는 이제 파일명이 됩니다. 파일명이 된다.
중복이 되면 계속 while문 돕니다. while문 돌아서 계속 이제 하게 되고요. 중복이 안 되면 중복이 is there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리턴하는 거죠. 중복이 안 됐을 때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얘를 리턴하는 그 프로그램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파일명을 쓴 다음에 duplication 프로세스를 처리를 한번 하시면 돼요. 하시고 걔를 이제 스트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중복이 되지 않는 파일명을 알아내고요. 알아낸 다음에 걔를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이제 걔를 트랜스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델리트 파일도 있는데요. 델리트 파일은 이제 파일 네임을 쓴 것을 이제 한 다음에 델리트를 주시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델리트 파일이라는 거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 디플리케이트는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이제 그런 게 돼 있어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리턴 이거랑 게 썼는데 그 맨 처음에 받아서 쓰셔야 될 거, 맨 처음에 받아서 쓰셔야 될 거를 스태틱으로 좀 만들어 줄게요. 스태틱으로 이쪽에 그 여기는 중복이 되지 않은 파일명을 알아내는 거고요. 알아내는데 이쪽이 들어올 때 무조건 들어오는 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오면 좀 그래서 맨 처음에 is there 해가지고 얘가 중복이 됩니까? 라고 중복이 안 되면 바로 리턴하고요. 중복이 될 때만 디플리케이트로 들어가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복이 되지 않으면 파일 그대로 중복이 되면 그 중복 처리를 해서 리턴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실 때 스태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 뭐 맨 처음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이게 자주 쓰면은 스태틱으로 안 하고 뉴에서 생성해서 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코드가 길어지죠. 이해되시나요? 코드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면 다 스태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얘가 메소드 이렇게 계속 new 안 하죠. new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is there 뭐 이런 것도 delete 이런 것도 void static public static void 뭐 이런 걸로 해서 스태틱으로 다 만들어 주세요. 메소드를 다 스태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스태틱이다. 파일 컨버터도 스태틱이다. 여기 클래스 불리엔 타입으로 가는 것도 스태틱이다. is there. 스태틱으로 다 만들어 주시고요. 경고라는 거는 지워 주세요. 경고라는 거 좀 지워 주시고요. 되시겠죠? 네. 이 정도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다 만들었고요. 얘를 쓸 거예요. 그 맨 처음에 부르는 건 얘입니다. 얘. 체크 디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중복이 안 되는 게 이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컨트롤러에서 호출할 내용은 이놈입니다. 얘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제 처음 호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부르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처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쓰시면 되겠죠.